We make the streams louder. 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두 늙은 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늙은 여자의 주인공 벨마 멜리스는 알래스카 작은 마을 유콘에서 태어났고요. 지금도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설처럼 알래스카 부족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첫 소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두 늙은 여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늙은 여자의 주인공은 80세의 칙디아크와 75세의 사항입니다. 두 늙은 여자는 평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요. 스스로 나약해서 힘들다고 지팡이를 짚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부족 사람들한테는 짐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거센 추위와 굶주림, 배고픔이 이들 부족을 찾아왔을 때 부족장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여인을 두고 가기로. 하지만 알래스카에서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부족 사람들을 죽음으로 모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입을 줄이는 것, 즉 두 늙은 여자를 두고 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돕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허벌판에 두 늙은 여자는 버려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상실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용기를 내어서 사가 말합니다. 우리 뭔가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사와 칙디아크는 용기를 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기술을 기억해냅니다. 눈신발을 만들어내고 토끼 올가미를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사가 다람쥐를 명중시키는 사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해냅니다. 예전에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던 개울가를 떠올립니다. 가자! 칙디아크와 사는 이동을 결심합니다. 물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고통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두 여인은 개울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변화합니다.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배고픔과 굶주림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여인은 몸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몸도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했는데 두 여인은 식량을 마련합니다. 그것도 넉넉히. 그리고 저장고도 만들어내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버려진 지 1년째 되었을 때 두 여인 앞으로 부족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에 절인 모습으로 말이죠. 칙디아크와 사는 자신들을 버린 부족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칙디아크와 사는 식량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으며 이것을 유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족장과 부족 사람들은 그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거리를 두고 왔다 갔다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죽을 때까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늙은 여자의 아주 간략한 짧은 내용입니다. 칙디아크와 딸과 손자는 제외를 했을까요? 칙디아크의 딸은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어머니를 두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칙디아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부족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아들, 손자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요. 칙디아크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그 말을 듣고 힘을 낸 칙디아크의 딸이 그녀를 찾아오는 것으로 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두 늙은 여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도 했었고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든 질문은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두 늙은 여자의 띠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리 속에 영원히 각일된 노년의 성장 소설. 저는 노년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사람은 언제 성장이 멈출까라고. 저는 이 대답을 칙디아크와 사의 행동에서 찾았습니다. 칙디아크와 사가 성장이 멈추었던 지점. 그러니까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나 힘들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젊은 시절에 내가 무엇을 했었는데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자신의 불평, 불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않을 때, 그때 성장이 멈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이 성장이란 단어가 궁금하시다면 그 연장선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로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성장에 대한 대답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늙은 여자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와야 그게 정말 읽은 책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두 늙은 여자에서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은 사회에 대한 사와 같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칙디아크와 사가 살아남았을 때 부족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족 사람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칙디아크와 사는 당연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을 또 버릴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해칠지도 모르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칙디아크에게 사가 이야기합니다. 잊지마 친구, 그들이 우리에게 또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몰라. 하지만 똑같은 짓을 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칙디아크와 사는 부족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밤하늘에 별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땅에 있는 흙탕물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는 밤하늘에 별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사.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 저는 그런 사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한번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회가 또 있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말할 수 있는 사. 여러분들도 두 늙은 여자에서 그 사의 멋진 모습,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번, 나에게도, 아니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늙은 여자 재미있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두 늙은 여자처럼 저에게 인생의 책으로 남게 될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인생의 책으로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동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처음이라서 너무 의미에만 집중을 했나 싶긴 한데요. 다음엔 좀 더 솜씨를 발휘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